네, 안녕하세요. 파파네 과일입니다. 지금 현재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날씨가 지금 엄청 덥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 4단계 오고 또 휴가철 겹치고 회전이 잘 안 되면서 또 과일이 너무 더우니까 처지고 사와도 안 좋은 게 많고 분명히 이것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금 이전에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지금 현재 제철 과일로 제일 잘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복숭아나 자두나 수박 이런 것들을 손님들이 좀 많이 찾으시고 또 우리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컨트롤하기 까다로운 제품 중에 한 가지씩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수박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장사하면서 이놈의 수박이 너무 어렵습니다. 반품 들어오죠. 막 힘들게 사와갖고 깠는데 맛이 없다, 농 익었다, 바꿔줘라, 왜 이런 걸 파냐. 근데 우리는 손님들한테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반품을 해줘야 되고 뭐 현재도 저도 간혹 그러긴 해요. 수박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수박이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신상품이 나오는 시기를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박이 밑에 지방에서 이렇게 위에 지방, 강원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우곡, 고창 우곡, 그 다음에 음성, 그리고 제산, 양구 이렇게 쭉쭉쭉쭉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적으로 수박이 나오는 시기에 신상품을 구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구매를 해보니까 조금 그 시간에 지난 수박을 사오면 안에 농이 있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시즌마다 나오는 지역의 수박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가 팩트인 것 같아요. 한 6월경, 5, 6월경 우곡하고 어디야? 고창 수박들이 나오죠. 그때쯤 수박이 그게 맛이 괜찮고 또 6월 좀 지나서 음성, 뭐 7월 오면서 제산, 그리고 이제 7월 말, 7월 중순 좀 지나서 양구.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는 수박들이 8월에 와서는 양구 수박만 취급을 해야 된다. 이제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양구 수박 외에 다른 걸 취급을 절대 안 해요. 뭐, 물론 그 중에서도 양구 중에서도 조금 경매 가격이 좀 비싼 거를 사와요. 지금 좀 싼 거, 양구 또 싼 거는 좀 맛이 떨어지고, 그래도 조금 저희가 판매했을 때 3만원 이후에 팔 수 있는 것들을 사오거든요. 수박이 가져가서 맹탕이다, 수박을 가져가는데 농이 익어서 맛이 없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수박을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구 수박 중에서도 좀 비싼 걸 사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박을 살 때 어떤 거를 그러면 구매를 해야 조금 더 맛있는 수박인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이 다르신 분들은 의견을 또 댓글로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로 공유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수박을 고를 때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인 수박을 고르는 편이에요. 두들겼을 때 뚝뚝이 아니고 울림통이 통통 소리가 나는데 그 통통이 너무 둥 이런 느낌의 통통은 또 조금 속안에 갈라진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통 쳤을 때 통통통 이렇게 맑게 톡통통 소리 나는 것들이 좀 그래도 수박이 안에 꽉 차 있고 식감이 좋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 수박의 선이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 그 참외도 마찬가지지만 색깔이 진하면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수박이 맛있고요. 이 배꼽이 좀 넓으면 안에 심지가 좀 있는 경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꼽으로 당도를 체크하는 거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배꼽이 넓으면서 심지가 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공감한 사실이고요. 꼭지가 시들어도 사실 괜찮아요. 꼭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소비자들이 이게 좋아야지 싱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제 보기에도 이게 싱싱하지 않으면 좀 소비자들도 좀 이게 싱싱하지 않은 수박이구나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으면은 무관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고요. 저는 여기 봤을 때 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꼭지 주변으로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움푹움푹 차고 들어간 것들이 수박이 좀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맛을 봐야 돼요. 제가 맛을 보고 판단을 일단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보고 지역도 다 보지만 이런 거를 팁이라고 하면 좀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자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뭐 로얄 대섭도 나오고 후무사도 나오고 왕자두, 도담자두, 지금이 도담자두 철이잖아요. 이전에 후무사 자두가 나왔고 로얄 대섭이나 이런 자두는 색감도 빨갛고 맛도 좋고 상태도 아주 물렁하지 않아서 팔기가 좋았는데 후무사 자두로 넘으면서 뭔가 색감도 이상해지고 조금 맛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에 안 좋은 것도 좀 나오고. 중요한 거는 자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하지 않으면 금방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단단한 정도가 좀 많이 단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선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시장 가면 이렇게 칼 열어서 그냥 사실 이제 눈치 보이지만 그냥 먹어요. 이렇게. 도담자두의 특징은 단단해서 오래 가요. 좀 더 오래 가는 대신에 후무사나 왕자두에 비해서 조금 당도가 조금 떨어진다 그럴까? 아니면 새콤한 맛이 좀 더 강하다 그럴까? 그런 맛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하면서 당도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두 고르실 때 이런 단단한 정도를 잘 고르지 않으면 이 안쪽에 여기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서 막 눌려갖고 다 썩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밑에 다 국물 새고. 그러니까 잘 보고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왕자두, 도담자두, 추위자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추위자두는 좀 새콤한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추위자두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 아니면 사실 대중성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추위자두 중에서 정말 단게 있긴 한데 저는 추위자두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손님들한테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도담자두를 지금은 추천드리고 그 안에서 알이 크고 좀 더 진하면서 당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취급하시고 좀 경도가 좋은 거 단단한 거를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숭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알이 좀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에 좀 소비자 눈에는 안 띄고 근데 큰 거를 고르자고 하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이제 그레이트가 조금씩 끝나면서 천중도하고 대옥계하고 이제 황도도 이제 조금 거의 끝나가는 황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좀 있으면 엘바트도 나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복숭아는 더 빨갛고 이 복숭아는 조금 덜 빨갛지 않아요. 근데 이 복숭아는 엄청 말랑하고 맛있는 복숭아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복숭아는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이거에 비해서 당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먹었을 때 맛이 없는 거라고 맛이 없지 않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렁물렁해도 맛있는 이거를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녁 때 좀 무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날 소비자 가져갔을 때 또 무르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맛이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조금 약한데 이거보다는 약해도 저는 이거를 사요. 왜냐면 쫀득한 거를 샀을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이게 조금 더 말랑해지면서 더 맛있어질 수 있고 보관성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맛있고 이렇게 물렁한 것보다는 좀 쫀득하고 좀 단단한 거 위주에서 맛있는 거를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이제 생각의 차이기는 해요. 근데 이 복숭아라는 과일은 생각보다 빨리 망가지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쫀득한 거를 사시는 게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타이트하게 가져오셔서 손님들한테 이 정도 팔고 다시 또 가져와서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컨트롤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버리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맛은 너무 좋은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버리는 것도 생기고 로스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어느 정도 조금 방어적으로 물건을 사셔서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12내, 11내를 다 팔아서 13내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13내 같은 경우는 최소 35,000원에서 싸게 팔 때는 3만원대 초반도 팔 수 있지만 35,000원에서 39,000원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획기적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13내인 복숭아를 이 알을 다 빼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5구짜리 플라스틱 팩이고요. 이거 2개를 13내짜리를 여기다가 5개씩 넣어서 10개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2만원대 중후반으로 파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소비자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많고 적고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이게 통일성이 있고 알이 꽉 차 보이니까 이게 되게 허술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다 가격도 요거보단 저렴하니까 구매율이 이게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5구도 있고 4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나 11개짜리를 4개씩 넣어서 작업을 해서 두팩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5개나 혹은 6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공유해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날씨에 의해서 과일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뭐 자두, 복숭아, 수박, 뭐 다른 포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날씨에 대해서 좀 극복을 하시고 온도를 조금 더 서늘하게 하면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좀 안쪽에 보관해서 판매를 하고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밖에 지를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경도가 좋거나 좀 버틸 수 있는 거를 좀 내놓고 판매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멜론이나 이제 자두 같은 거, 도담 자두 같은 건 좀 나니까 이제 그런 거 밖에 놔두고 파시고 사과 같은 경우는 또 냉장고 좀 넣으시고 이러면서 판매하면 조금 로스율이 좀 줄고 판매 촉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뭐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으셨어도 제가 하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히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나 안 해보신 분들은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